프랑코 선수가 만약에 제4의 구종인 투심을 마스터하면 프랑코 선수의 가치가 엄청 크게 오르는데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투수가 KBO에 있습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 루친스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이 난 롯데딸 꽃겨울입니다.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즌 휴식 기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알아봐야 할 투수가 있어서 솔직히 너무 늦게 다루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레이브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바로 근간에 갑자기 제구가 잡힌 프랑코 선수인데요. 또 후반에 이야기할 게 좀 있어서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이브님의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고요. 레이브님의 블로그는 더보기 상세보기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 투수 리포트 앤더슨 프랑코 편입니다. 6월 롯데자이언츠 많은 변화 있었죠. 우리 또 꼴찌 하나 했는데 팀 타격 성적 1위, 그래서 8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제 단독 꼴등 후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롯데에게 전문가분들이 또 위닝 시리즈만 계속 유지해도 5강 가시권이라는 평가까지 내놓을 정도로 팀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팀 분위기 속에서 깜짝 변신을 한 투수가 있는데요. 바로 앤더슨 프랑코 선수입니다. ERA가 확 떨어졌어요. 제구가 잡혔다. 프랑코 선수가 사구 1위였어요. 그러니까 제구가 잡히지 않고 계속 사구를 많이 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구가 나지 않고 스트라이크 존에 공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코 선수 2일 시즌 총액 50만 달러 계약하고 롯데 유니폼을 입었죠. 페스티벌 구속 150 이상 쉽게 기록하고 강속구형 투수라서 적은 계약금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시즌 초에 사사구 남발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고 4월 17일 경기에서 이거 충격적이었죠. 1과 3분의 2이닝도 아니고요. 3분의 2이닝 동안 61개 던지고 강판 당하면서 모 해설위원이 롯데 시즌 포기한 거 아니면 외국인 투수 빨리 당장 알아봐야 된다고 혹평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프랑코 선수가 6월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월 2일까지 프랑코 선수는 경기당 3.7개의 사사구를 기록했는데 6월 8일부터 6월 24일까지 경기당 2.25개의 사사구로 줄여내면서 제구가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프랑코 선수 왜 안 좋았고 그리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프랑코 선수 시즌 초반 팬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에게도 외면받았는데 글쎄 수아레즈 선수 충분히 잡아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LG로 갔지만 아니 150 이상 던지는 투수가 한국에 오는데 50만 달러 받고 왔다. 이거 뭐 아니면 도고 폭탄일 수도 있다. 지켜봐야 알겠지만 150 이상의 강속구 던지는데 제구 잡히면 한국에 올 일이 거의 없다라고도 제가 시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프랑코 선수 시즌 기록 페이스 살펴보니까 50만 달러 계약 규모 생각하면 성적이 제법 괜찮은 편이다 라고 보여져요. 50만 달러 계약인 프랑코 선수가 현재 120만 달러 재계약한 댄 스트렐리 선수랑 시즌 기록 페이스가 유사해요. 특히 승, 실점, 자책점, 피, 홈런, 볼넷, WHIP 페이스가 크게 차이가 없고요. WAR도 그다지 엄청 차이 나는 거 아니다. 물론 외국인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서 현재 페이스가 아주 만족스러운 건 아닌데 스트렐리 선수도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페이스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시즌 초에 똑똑한 평가를 받던 프랑코 선수였음을 감안하면 지금 페이스 많이 끌어올렸죠. 프랑코 선수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던 거는 제구였어요. 근데 9이닝당 볼넷 비율이 의외로 리그 평균보다 낮아요. 4.15로 리그 평균이 4.46. 대신 사구 비율이 리그 1위예요. 공을 몸에 많이 맞췄죠. 굉장히 압도적인데 최근 사구 비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6.35의 삼진, 9이닝당 삼진 수치 역시 리그 평균이 7.2이고요. 프랑코 선수는 6.35. 그래서 리그 평균에 비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구속에 비해 좀 떨어지는 편이죠. 시즌 초반에 커맨드가 좋지 않았던 탓도 있고 구종구사가 단조로운 점도 크게 작용을 할 거예요. 피안타율이 2할 3푼 3리 그리고 POPS가 0.717은 괄목할 만한 부분이긴 한데 잔루 처리율이 66.9%인 거는 심각하다. 잘 맞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주자가 출루했을 때 실점을 막는 능력이 2선발인 외국인 투수한테는 좀 부족한 능력으로 볼 수 있겠다. 결정적으로 바비비 0.260으로 많이
많이 낮은 편인데 리그 에이스들 평균 수치가 0.280대에 형성되는 것을 감안하면 프랑코 선수는 피칭 내용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안타를 안 맞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프랑코 선수 가장 문제는 뜬공 유도형이죠. 발사각이 높아서 사직구장이 그다지 친화적인 구장이 아니잖아요. 뜬공이 많으면 피홈런이 많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프랑코 선수는 9이닝당 홈런 비율이 0.81로 리그 평균 0.90보다는 낮은 편이다. 다만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피홈런은 전부 사직구장에서 우리 홈구장에서 기록했으며 장타의 비율 자체도 홈구장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홈런 팩터 낮은 고척돔과 잠실구장에서 각각 2번씩 등판을 가진 프랑코는 이 4경기에서 3승 1패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프랑코 선수가 파크 팩터에 매우 민감한 전형적인 뜬공 유도형 투수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대구가 더 잡히게 된다면 다음 과제는 땅볼을 유도할 수 있는 구종 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랑코 선수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그리고 3피치 유형인데 20 시즌 이런 3피치 구사하던 샘슨 선수가 썩 좋은 성적은 아니었으니까 프랑코 선수 영입할 때 구종을 하나 더 추가하자라고 했는데 투심을 선택한 걸로 보여요. 지금 스태티즈 집계에 따르면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투심 비율이 5대 2대 2대 1 정도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코 선수 가장 큰 장점이 평균 구속 145, 최고 구속 156의 빠른 포심인데 프랑코 선수의 빠른 패스트볼은 무브먼트가 좋지 않고 너무 정직하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평균 회전수가 2100rpm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회전수가 높지 않아서 상하 무브먼트가 손해를 봐요. 그리고 타자에게 도달했을 때 궤적 예측이 쉽고 스윙을 공의 회전력으로 이겨내기 어려워집니다. 한편 하나 더 장착한 투심은 슬라이더와 함께 구종 가치가 -3 내외를 기록 중인데요. 아직까지 완전하게 자기 걸로 만들진 못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회전수가 많으면 흔히 말하는 공이 좀 지저분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프랑코 선수가 만약에 제4의 구종인 투심을 마스터하면 프랑코 선수의 가치가 엄청 크게 오르는데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투수가 KBO에 있습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 루친스키입니다. 지금 NC 다이노스에서 에이스 그리고 리그 3년차 커리어 하이. 어디 프랑코를 루친스키한테 막 갖다 대고 막 그렇게 화를 내실 수 있겠지만 진정하시고 조금만 더 영상을 지켜봐주세요. 루친스키 선수 피칭 디자인 최고 구속 153, 빠른 포심, 평균 구속 144의 커터, 그리고 평균 구속 147에서 148 투심 섞어 던지면서 빠른 카운트의 승부를 보는 타입입니다. 버리는 공 없고요. 스트라이크 존 적극적으로 공략하고요. 투구수도 절감이 되고 이닝 소화력도 크게 향상됩니다. 또 루친스키 선수 커터 슬라이더 섞어 던지면서 각의 차이로 타자들을 미묘하게 그리고 유효하게 속이고 있으며 빠른 구속에서 오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 포크볼과 슬로우 커브도 적지 않은 비율로 던집니다. 이런 피칭 디자인은 결국 포심, 투심, 커터라는 3가지 바레이션의 패스트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프랑코 선수 역시 투심 패스트볼 마스터 해내면 변형 패스트볼 구종인 커터와 싱커를 제5, 제6 구종으로 장착하는 것까지 노려볼 수도 있겠고 훨씬 다양한 피칭 디자인으로 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해볼게요. 근데 이제 마이너리그 통산 9이닝당 볼넷 개수 2.64개 기록한 프랑코 선수가 왠지 모르겠는데 KBO 와서 많이 흔들렸거든요. 성민구 단장이 프랑코 선수 데려올 때 코너워크 정교하진 않은데 스트라이크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수라고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보게 된 프랑코 선수 탄착군이 우측 하이존 바깥과 좌측 로우존 바깥에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공을 제대로 채지 못하고 약간 밀어서 던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공인구에 대한 적응력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 시즌이 조금 더 진행되면서 성적이 좋아진 것으로 보아 이 문제에 본인도 점차 적응해 나간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투구폼 이야기인데요. 사실 프랑코 선수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투수로서 굉장히 좋은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레이브님이 보시기에 전형적으로 상체만으로 공을 뿌린다. 하체 이동이 안 좋고 스트라이트도 신장의 약 8, 90%만 뻗는 걸로 보여요. 이러면은 무게중심의 이동을 이용하여 구속을 끌어올리지 못하고요. 상체 회전력이 오히려 줄어서 팔스윙 자체도 신체에 비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스트라이드와 스윙이 줄어드니까 익스텐션도 당연히 주는데 이 점이 언급한 공인구 적응 문제와 얽혀서 공을 뿌리지를 못하고 밀어버리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프랑코 선수는 160km 이상의 공을 뿌릴 수 있는 신체를 갖고도 잘못된 습관으로 스스로의 구속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체를 제대로 못 이용하니 백스윙이 크고요. 백스윙이 커지니까 뒤에서 분산되는 힘이 많고 그래서 프론트 스윙이 짧아진다. 그래서 힘이 떨어지고요. 프랑코 선수 이닝 소화력 떨어지는 게 풀타임 출장 경험 부족이 있겠지만 힘만큼 쓰고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6회 피안타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힘은 힘대로 쓰는데 그만큼의 효율은 나오지 않는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팔로우스로우가 최대한 포수 앞쪽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앞이 아닌 옆으로 쏠려가지고 커맨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포수 쪽으로 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게 피칭 내용이 좋을 때의 모습이고요. 안 좋을 때와 다르게 굉장히 정상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프랑코 선수가 피칭 내용 좋을 때랑 안 좋을 때 많은 차이가 있는데 같은 선수 폼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프랑코 선수가 신장에 비해 스트라이드가 여전히 크지는 않지만 안 좋을 때보다는 많이 딛고 상체와 하체 탄성 및 회전력 유지가 매우 좋아요. 그래서 왼쪽 발이 제때 열리면서 힘의 로스가 최소화되고 어깨와 팔꿈치 위치도 수평을 이루면서 아주 이성적인 상태가 된다. 다만 오른발이 무게중심을 충분히 오랫동안 가져가고 있지 않아서 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컨디션의 영향이 몸에 크게 작용하는 선수인데 컨디션 정도 차이를 떠나서 좋은 폼, 이런 폼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프랑코 선수가 롱런하기 위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코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프랑코 선수의 요청을 한번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프랑코 선수가 갑자기 어느 날 제구가 잡혀서 나타났죠. 그래서 부정투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어필을 받았습니다. 대신에 이 중 한 차례는 NC의 이제 이동욱 감독님이 글러브로 로진을 받았다. 그래서 규정상 로진은 피칭하는 손에만 묻히는 거니까 주의를 해달라 정도로 끝났고요. 글러브로 로진을 안 받으면 되는 거고 이게 다른 거죠. 우리 모두 아는 그 문제였어요. 사실 문제도 아닙니다. 이물질 사용 의혹을 받았다는 점인데 프랑코 선수와 경기에서 2번 연속으로 파인타르로 추정되는 끈적한 물질을 사용했다라고 의혹을 제기를 했죠. 하지만 2번 모두 이물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프랑코 선수가 갑자기 제구가 잡히니까 심증만으로 선수를 흔든 걸로 보여요. 프랑코 선수가 파인타르를 묻히지 않은 것이 정확한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균 회전수가 포심 기준 2100rpm이에요. 만약에 프랑코 선수가 파인타르를 바르고 회전수가 2100rpm이 나온다 하면은 아마추어 야구 선수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냥 컨디션과 폼의 변화, 폼을 많이 잡아서 교정을 했기 때문에 제구가 좋아진 것이지 절대 부정투구를 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왜 갑자기 프랑코는 제구가 좋아졌느냐? 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결과적으로 찍게 됐고요. 결국 프랑코 선수 제구가 잡히면서 성적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불안불안하고 힘든 모습 보였던 프랑코 선수와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발 좋은 모습 보여지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고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항상 아프리카에서 야구가 있는 날엔 야구 중계를 하고 있어요. 같이 야구를 보실 분들은 아프리카의 꽃겨울을 검색하시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이 난 롯데의 딸 꽃겨울이었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